이 사건은 1910년 백화구려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안동의 보수 유림 세력들 사이에서는 협동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문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했습니다. 이 반대 여론이 계속해서 커지자 결국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협동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인 백화 김대락입니다. 김대락도 처음에는 보수 유림 세력과 함께 협동학교 설립에 대해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동생인 김우락의 남편 석주 이상용이 신교육에 앞장서는 것에 영향을 받았고 1909년 협동학교에 학생들과 교사를 위한 공간이 부족해지자 자신의 집인 백화구려를 협동학교의 교실 그리고 기숙사로 제공하였습니다. 대표 보수 유림이었던 그의 이러한 변화가 이후 영남 보수 유림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협동학교에 대해 다룬 여러 글 중 김대락과 관련된 기사 하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1910년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경술국치,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되는 사건입니다. 1910년 나라를 잃은 후 일제의 삼엄한 감시로 인해 국내에서는 제대로 독립운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김대락을 비롯하여 안동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만주로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김대락 그는 물론이고 그의 여동생 김우락, 만삭이었던 그의 손녀와 손자며느리까지 온 가족들이 같이 만주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만주로 향하는 길은 절대 쉽지 않았고 이 과정은 김대락이 쓴 백화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백화일기에 기록된 압록강이라는 시를 통해 만주로 향하는 김대락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갖은 고생 끝에 김대락과 그의 가족들은 만주로 도착하게 됩니다. 만주로 도착하고 나서도 그의 고된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만주에 살던 한인들의 초가집 사진입니다. 당시 만주로 온 독립운동가들의 삶은 편안하지 않았는데 김대락 역시 만주 땅에서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일화 중에서 백화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일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손부의 붓기가 심해짐. 시어미는 머리를 감고 삼신에게 비는데 손이 얼어터짐. 집을 떠난 데 후회가 드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며 한스럽고 한스러움. 그는 이런 힘든 삶 속에서 가졌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남깁니다. 그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김대락의 마음을 괴롭게 하던 것은 허름한 집과 부족한 음식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한탄과 우리의 고유한 모습을 잃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의 한탄스러움을 백화일기 속 분통가에 담아내는데 여기서 분통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아들 형식이 머리를 닦고 청나라 사람의 복장으로 온 적이 있는데 이를 보고 김대락은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장한 동시에 유학자로서 이런 일이 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6월에
또 다른 인물이 변발을 하고 청복식을 한 채로 왔습니다. 그는 김대락의 여동생 김우락의 남편이자 안동하면 생각나는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인 석주 이상용이었습니다. 김대락은 그런 이상용에게 삼천리 먼 곳으로 와서 나이가 이미 예순인데도 머리를 아이처럼 깎았소. 새 세상을 이루거든 다시 옛 시절 그 모습으로 바꿉시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앞서 백화일기 속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일화 그리고 분통가를 통해 그의 한탄스러움, 서러움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의지 역시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뛰어든 청년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대락은 만주에서도 교육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 되는 신흥강습소가 설립되자 그는 권유문을 통해 강습소 학생들에게 학업에 힘쓸 것을 권유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이제 권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고 굳세게 주인된 의식을 정신으로 불러들이고 한자 한구를 철저히 공부하여 책상 앞으로 나라의 혼을 불러들인다면 이 한 보잘것없는 학교에서도 서양의 장상이 나오고 한 조각 동쪽 반도에서도 구미의 전체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이니 그리하여 개선하는 날 내 집을 집으로 내 나라를 나라로 삼으며 세계 평화가 온 뒤에는 저는 저대로 나는 나대로 공존할 것이다. 만주로 오면서 그는 교육자로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만주로 오고 나서 보내던 겨울밤 어느 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손녀를 앉히고는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이 일에 대해 그는 바뀐 세상에 한자가 얼마나 도움이 될진 모르겠으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될 듯 싶었다고 백화일기에 적어뒀습니다. 이는 앞으로 여성들 역시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화 김대락은 처음에는 보수적인 유림들 중 한 사람이었으나 김동상, 류인식과 같은 혁신 유림들과 같이 신교육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매부 이상용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강습소가 세워지는 데 역시 기여했습니다. 1914년 그가 사망한 이후 신흥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였고 여기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락, 그는 석주 이상용, 김동삼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명의 독립운동가입니다.